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부동산 몽상가, 어쩌면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봐왔던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투자의 개념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빚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몽상가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헛된 생각에 곧잘 잠기거나 그런 생각을 즐기는 사람, 요 정도로 정리됩니다. 몽상가가 꼭 나쁜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남들과는 다른 조금은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거나 남다른 노력과 더불어 신선하고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아주 긍정적인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몽상가는 더 이상 특별한 아이디어도 아니고 창의적이지도 않고 사회의 민폐가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부동산 몽상가가 아니었나 반성해 보기도 합니다. 이 부동산 몽상가들의 활약은 또 대단했습니다. 아파트를 필두로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폭등시키기도 했고, 그 주역 중에 한 명이 바로 영끌족입니다. 그 끝이 얼마나 창대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그 환상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걸 수치로 그리고 데이터로 나타내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매 시장에 영끌족의 매물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건이 2016년 이후 월별 최대치로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7년 3개월 만에 월별 건수로는 아주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달은 190건이었는데 이번 달은 또 216건으로 13.7%가 늘어났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적인 아파트 경매 물건은 매월 한 2,000건 정도 꾸준히 유지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대출 이자 등 빚을 갚지 못해서 은행 등 채권자가 임의 경매로 넘기는 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의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매에는 이 낙찰률과 낙찰가율 이런 게 있습니다. 두 개 모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긴 합니다. 낙찰률은 전체 경매 물건 중에 몇 개가 낙찰되었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을 예상해서 경매로 넘어온 집도 지금 외면을 받는다면 이 낙찰가율이라는 게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은 서울의 아파트 낙찰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달 서초구의 낙찰률이 62.5%였습니다. 이게 그래도 서울 지역 안에서는 낙찰률이 최고로 높았던 그런 수치입니다. 서초구 62.5%. 그런데 9월 달에는 서초구 낙찰률이 16.7%로 그냥 급락했습니다. 물론 어떤 이런 단편적인 정보나 자료만 이렇게 중간에 톡 잘라서 보게 된다면 전체적인 큰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거 주의해야 하고 큰 흐름을 봐야 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경매 시장에서도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이쪽 아파트들의 전체적인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 서울의 외곽지역 경매 낙찰률은 10% 미만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한 자릿수로 도봉구, 관악구, 은평구 등등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대출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오는 아파트들의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경매 시장에서는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현상, 이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특히 서울 외곽지역 더 위험합니다. 낙찰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첫 번째, 늘어나는 경매 물건입니다. 이 물건들은 결국 영끌족 매물이 많이 포함되었다라고 봐야겠죠. 그게 합리적일 겁니다. 두 번째, 입찰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경매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거 뻔한 이야기 같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굳이 내가 적극적으로 집을 사는데 나설 이유가 있는가? 좀 더 관망하면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부분은 꼭 부동산 경매 시장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아파트 매수 매도 시장에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많은 언론이나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팔겠다고 시장에 내놓은 매물은 점점 늘어나서 역대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는데 매수 대기자들은 이제 집 안 산다 그 가격에, 그래서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 그거하고 경매 시장도 다 비슷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낙찰가율,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낙찰가율은 감정가에 비해서 얼마의 낙찰이 되었냐 이런 게 나타나는 지표입니다. 낙찰가율 80% 이렇게 하면
감정가가 1억 원일 때 8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낙찰가율이 최근 조금 올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낙찰가율이 높아진 이유는 그동안 유찰이 계속되면서 경매가가 많이 떨어진 물건들이 또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반값까지 떨어진 물건들을 누군가가 잡아채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율이 약간 오른 추세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이나 22년도 요때에 비하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최근 반값까지 떨어진 아파트들에 대해서 낙찰가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거는 지난해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 꼭 데이터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에는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들이 작년, 재작년보다 많아지고 있는 걸 피부로 알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분들은 꼭 젊은 사람들이 무리해서 빚을 내서 그걸로 집을 산 것만 영끌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멀쩡하게 그냥 잘 살고 있다가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에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영끌족이 됩니다. 자기의 온 영혼을 다 끌어서 다른 부동산을 계속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집이 현장에서도 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깟 은행이자도 못 갚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깟 은행이자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지만 이미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상단이 7%를 넘었고 연말은 8% 갈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심히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작년에 대출금리, 예금금리가 막 폭등을 하다가 갑자기 정부에서 사인 한번 날리니까 모든 시중은행의 눈치를 싹 보면서 대출금리를 팍팍 낮추던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살만했던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든 대출 금리를 낮추는 척 하면서 눈치를 보던 여유를 부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그럴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단 그럴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끌족 다 쓰러진다는데 내 주변에는 없다. 눈 씻고 찾아봐도. 아니 다들 이자 올라도 잘 버티고 잘 살던데. 네, 물론 잘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끌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그게 부동산 폭등기에 맞물려서 약간의 이익을 본 그 순간이 그게 티가 잘 납니다. 가족 및 친인척 모임, 각종 경조사, 동창, 동문회, 지역 모임 등등에서 누가 집 샀다더라, 누구는 집값이 얼마 올라서 몇 억을 벌었다더라 등등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서로 축하해주고 난리가 아닙니다. 물론 집을 팔아서 현금이 내 통장에 들어와야 그게 진짜 내 돈이 되는 거지만 기분이 좋은 그 순간에는 그걸 순간적으로 망각하게 됩니다. 팔리지도 않는 어떤 집값을 가지고 몇 억을 벌었네 어쩌네 호들갑을 떨게 되니까 마치 나를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돈벼락을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부동산 하락이 되고 거기에 금리는 올라가서 내려올 기미가 도통 보이지 않고 그런 순간이 오면 다들 자신의 고통을 외부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대출 이자쯤이야 허리띠 좀 졸라매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그 고통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외부로 잘 알려주진 않습니다. 티를 안 냅니다. 남들이 아는 게 두렵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나의 치부나 고통을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걸 극도로 꺼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끌족이 힘들다, 망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굉장히 듣기 힘든 겁니다. 결국은 앞서 말한 모든 수치들이 그걸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전문가까지는 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어떤 최소한의 부동산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